네, 라떼 주식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방송이라고 생각하셨더라면 큰 오산이고요. 정말 부드러운 라떼와 같은 종목들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낙에 변동성이 컸고 또 오르는 종목들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었고 또 가는 종목들만 가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정말 지금까지는 에스프레소와 같은 쓴맛만 보셨을 것 같아요. 자, 모시기 어려운 두 분의 멘토님 지금 2부에서도 함께 해주실 예정이고요. 커피와 같은 담백한 기업적 분석으로 정말 적금처럼 꾸준하게 보유할 수 있는 무거운 종목을 제시해 주시는 우리 윤수린 멘토님 2부에서 두 종목 드릴 거고요. 또 우리 차대웅 멘토님 계시죠? 옥석 가리기의 신입니다. 세력 탐지기로 세력이 포착되는 종목들을 골라서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단기 매매에 최적화된 멘토님도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멘토님께서도 또 두 개의 종목을 무료로 드릴 겁니다. 자, 다만 방송 중에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들 나눌 거지만 노란통을 통해서만 평일의 전략들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무료 입장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요. 들고 계시는 폰에서 기본 카메라 켜시고 여기 화면에 QR코드 딱 들이대시면 되는데요. 들이대시는 순간 자동적으로 주소가 뜹니다. 그걸 클릭하고 들어오셔도 되는데 지금 껌뻑껌뻑 핑크색 동그라미 모양 띄워드리고 있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거기에다가 그냥 저희 프로그램명 라떼 주식 검색하시고 하단에 두 번의 잘생긴 이 멘토님들의 프로필 사진을 클릭하고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방법 어렵다면 문자도 있죠. 샵 3989번, 샵 3989번 라떼 주식 네 글자 치고 들어오시기 바라면서 저희 오늘 커피 쿠폰 이벤트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들어오셔서 팍스 경제TV 검색하고 입장하시면 자세한 공지만 따라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시원한 커피 쿠폰 한 장 드릴 테니까요. 이것도 한 잔 하시면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끝나기 전까지 이제 50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 말은 즉슨 이 시간이 끝나면 무료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니까요. 지금부터는 조금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부에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됐었던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한미반도체, STX, 나인테크 전략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분석들 도움 드렸는데요. 지금 시간에는 이제 멘토님들이 준비하신 다음 주 공략할 만한 종목을 바로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수린 멘토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다크호스 윤수린 멘토라고 합니다. 시장에 갈 종목들만 잡습니다. 예, 두 분의 잘생긴 멘토에 포함되지는 않는 멘토긴 하지만 종목만큼은 잘생긴 종목을 뽑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분석드릴 종목은 바로 이 솔로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솔로엠이라는 종목을 이야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시장에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약세의 흐름에서도 잘 가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의 약세에서도 고성장을 이어가는 종목들은 시장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 투자들 또한 이 고금리 시절의 상황에 맞춰서 매수를 좀 지향을 하는 삼가를 하는 그런 시장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시장의 약세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바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은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이 매수세에 대한 증거는 실체와 가치, 뭐 펀더멘탈이나 기업의 뭐 실적 같은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의 일맥상통하는 종목이 바로 이 솔로엠이라는 종목이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솔로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SL 한 글자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ESS는 들어봤어도 ESL은 도대체 뭐야? ESS가 뭐 전력 저감 장치라고 하면 뭐 ESL은 뭐야? 뭐야? 라벨이야 뭐야? 맞습니다. 네. ES 뭐 전력 우리가 뭐 ES 전력 그리고 뭐 L 뭐 라벨 뭐 전자 라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전자 라벨. 우리가 마트를 가면 보게 되는 그런 뭐 전자 라벨, 우리가 종이 라벨 말고 전자 라벨 이런 뭐 내용들을 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솔로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도대체 얼마나 이 전자라벨이 잘 팔리면 혹은 이 전자라벨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솔로엠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시장의 약세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상승 흐름을 이끌어내고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시장에 두드러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일단은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엠 4만 원까지 목표가를 올려 일단 뭐 목표가 실적에 대한 뭐 향후 뭐 목표 전망치의 가이던스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상향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거침없는 ESL 성장이라는 말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인데 이 ESL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뭐 솔로엠에 대해서 기사에 대해 내용을 드리기 전에 일단 뭐 목표 주가 상향 이 두 부분을 떠나서 지금 뭐 예상 매출액이 2조 원 영업이익은 지금 1,387억 원가량 지금 83% 정도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 성장세 하면 굉장히 폭발적이죠. 매출 규모 또한 뭐 2조 원 규모 도대체 얼마나 이런 기업이길래 얼마나 대단한 기업이길래 이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이 사업이 폭발적인 성장까지 이끌어내느냐 바로 솔로엠의 이 전자라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솔로엠의 전자라벨 가격 표식이죠. 우리가 마트 가면 보는 그런 뭐 라벨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솔로엠이 영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이런 전자라벨이 과연 굳이 지금 시대에서 뭐 필요하느냐 뭐 종이로 대체해도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대형 마트지 않습니까? 대형 마트 품목이 많은 마트 내에서는 사실 종이에 대해서 뭐 종이 라벨을 사용하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종이 라벨에 대해서 이 연간 종이 라벨로 인한 뭐 이런 매출에 대한 뭐 손실이 대략적으로 65억 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라벨을 갈아 끼우고 가격이 변화, 뭐 단돈 1원이라도 잘못 기입이 되거나 단돈 1원이라도 올랐을 때 이런 라벨을 갈아치우고 그리고 이 전자라벨에 대해서 갈아치우면서 이걸 다 일일이 하는 것도 다 인건비에 해당을 하죠. 인건비. 이런 부분들도 인건비와 이제 뭐 원자재 가격, 원자재 값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기업의 실적의 악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개선을 하는 게 바로 이 마트나 기업 내에서 전자라벨을 영위하고 있는 솔로엠이 이 성장성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인건비의 뭐 폭발적인 상승 그리고 뭐 원자재 값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솔로엠의 전자라벨이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따른 가격 표시기에 이 근거와 이제 뭐 시스템 기능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전자라벨이 가격 표시기가 이 데이터를 시스템을 받아와서 이 전자라벨 표시기의 이 데이터와 가격의 입력만 하더라도 이렇게 전자라벨 표시기에는 굳이 이렇게 종이를 갈아 끼우거나 뭐 가격을 변화를 하지 않더라도 이 라벨 표시기에는 자연스럽게 가격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라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자 라벨이죠. 종이가 아닌 굳이 뭐 전자 뭐 이런 뭐 시스템 가지고 좀 이렇게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고객사들만 보더라도 뭐 국내 고객사 우리가 들어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윤수리 멘토 근처 자택에도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뭐 있을 뿐더러 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홈 땡땡땡 마트 그리고 뭐 롯 땡땡땡 마트 이런 우리 집 자택 근처에도 다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삼성 뭐 서비스 센터라든지 뭐 그리고 뭐 폭스바겐 뭐 익스프레스 뭐 다양한 뭐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네, 이런 기업들만 보더라도 지금 뭐 고객사들은 충분히 좀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솔로엠의 라벨을 이 해외 고객사에서도 좀 사용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만한 부분입니다. 이 해외 고객사의 대표적으로 일단 폭스바겐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바로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 또한 고객사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뭐 얼마나 뭐 저희가 뭐 라벨 이런 기업 뭐 들어보지도 못한 솔로엠 같은 기업들이 이런 뭐 테슬라까지도 고객사로 가지고 있어? 도대체 어떠한 원리에서 이렇게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을까? 뭐 제조업 뭐 기업들도 뭐 부품이라든지 뭐 재고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재고라든지 파악을 할 때 일일이 수기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뭐 요즘 시대만 보더라도 뭐 이렇게 전자 라벨을 통해서 부품과 재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솔로엠의 라벨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재고 파악과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 뭐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시장에 뭐 약세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오는 배경과 근거가 충분히 있는 종목인지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지금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금 거의 6거래일 동안 쉬지도 않고 지금 대략적으로 뭐 4만 주가량 매수를 했죠. 4만 주가량. 지금 이렇게 시장의 약세와 이번 시장의 이런 뭐 하락 구간에서도 솔로엠만큼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성장성에 대한 증거죠. 성장성에 대한 향후 가이던스의 반증인 겁니다. 가이던스의 반증인 거죠. 똑같이 이렇게 뭐 좋은 기업들을 뭐 성장을 한다, 뭐 단순하게 이런 명목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의 하락 속에서도 성장성에 대한 회피성 매물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갈구하는 그런 뭐 성장에 대한 매물들, 물량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정량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상승 신호탄이 6거래일 동안 나타난 만큼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이런 부분들을 애써 부정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주가가 뭐 좀 부진하고 좀 담백하게 좀 흘러가는 종목인 만큼 뭐 폭발적인 움직임이 최근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단발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솔로엠의 가격 전략 또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엠 일봉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상승 흐름이 시장의 약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굵직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이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높지 않은 구간입니다. 네. 충분히 높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저점 매수 포지션으로, 저점 매수세의 관점으로 한번 유입을 해봐도 바라보더라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느 정도 가격도 안정화된 위치예요. 예, 사실 뭐 솔로엠이라는 기업이 뭐 폭발적으로 우리가 변동성이 이렇게 막 큰 종목이라든지 혹은 뭐 정말 기업이 단발성,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이런 실적 가이던스와 뭐 뚜렷한 매출 구조를 가지고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6거래일 동안 유입이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부터 유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지금 뭐 솔로엠의 주가의 뭐 움직임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양봉이 이전보다 뭐 뚜렷하게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이전 캔들 대비해서 좀 지루한 움직임을 탈피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최근 들어 양봉이 뚜렷하게 유입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한번 최근의 상승 흐름을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와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대조를 해본다면 지금 이 물량들을 담고 있는 주체가 바로 외국인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서 가격 전략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이 솔로엠이라는 기업 자체적으로는 좀 무거운 종목에 해당하지만 그만큼 뚜렷한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부분으로 지금 다크호스 2차 상단선과 1차 상단선이 우상향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하단선 근처에도 위치를 해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단선 구간이 지금 근처에 가까운 만큼 우리는 이 종목을 대응하더라도 크게 리스크는 없이 대응을 할 수가 있다. 하단선의 추세가 종합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정량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뭐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제가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뭐 35,500원 구간부터 시작해 29,500원 구간까지는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 단기적인 변동성 구간 내에서는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이 종목 자체가 이 움직임이 느린 걸 좀 싫어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31,200원 구간, 31,200원 구간 다크호스 1차 상단선 구간까지 우리가 목표가로 한번 산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크호스 1차 상단선 구간인 31,200원 구간은 저희가 1차 목표가로 잡고 진행을 하되, 뭐 아주 많이 지금 뭐 31,200원 구간 돌파를 하고 우리가 1차 목표가를 어느 정도 터치를 했을 때 이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좀 나타난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좀 더 길게 들고 있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전 고점까지 34,000원 구간까지 목표가를 2차까지 바라보실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럼 아주 만약에 윤소리 멘토의 이야기가 좀 빗나가는 그런 시장의 상황이 연출이 되고 그러한 수급의 움직임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다면 다크호스 2차 상단선, 뭐
하단선 구간이 지금 27,500원 구간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단선 구간에서 우리가 크게 무리함 없이 좀 대응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현재 다크호스 1차 상단선 아래 1차 상단선 아래에서 매수를 진행하도록 하고 1차 목표가는 다크호스 1차 상단선 터치 1차 상단선 터치 시에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짧게 바라볼 수 있는 단기 목표가다. 2차 목표가는 최종 목표가로 2차 상단선을 우리가 최종 목표가로 바라보면서 손절가는 말씀드렸던 28,000원 구간 다크호스 하단선 구간에 이탈을 했을 땐 향후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서 솔로엠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고 정량적으로 담백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오늘 윤수린 멘토님, 최근에 또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계시는 멘토님이셨는데요. 첫 번째 다음 주장 공략할 종목으로 솔로엠 제시해 주셨습니다. 재무제표가 굉장히 단단하죠. 단기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플러스 외국인들의 6거래일 꾸준한 매수세가 포착이 되는 만큼 장거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괜찮은 종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3150원에 마감을 지었는데요. 2차 목표가까지 제시해 드렸지만 손절가 28,000원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이 시간 이외에 윤수린 멘토님을 만나보고 싶다. 자, 들고 계시는 폰카메라 QR코드 이제는 빠르게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 터치하시고 입장하셔야겠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저희 핑크 원형으로 계속해서 껌뻑껌뻑 표기해 드리고 있죠. 거기를 카메라로 들이대시고 QR코드 스캔하고 링크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수린 멘토님의 두 번째 종목 궁금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바로 삼성 AI 관련으로 오늘 삼성 SDS를 좀 선별해 왔습니다. 자, 삼성 AI 이 타이틀 하나만 보더라도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겠구나. 다들 아실 겁니다. 뭐 그렇게 크게 대단한 기업은 아닙니다. 삼성 SDS라는 관점으로 삼성 SDS라는 기업을 이렇게 우리가 선별을 해왔는데 일단 삼성 SDS 뭐 지금 대단한 기업은 아니지만 별거 우리가 뭐 크게 이렇게 뭐 대단한 기업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지금만큼 삼성 SDS가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구간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삼성이 AI 서비스로 지속적으로 좀 진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갈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S의 이런 모멘텀이 종합적으로 삼성 AI 관련된 산업으로 좀 파생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삼성이 나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맞춤형 생성 AI 서비스를 지금 경쟁을 본격화를 하고 있다. 이는 삼성뿐만 아니라 뭐 SK그룹주들이라든지 뭐 LG그룹주들이라든지 뭐 삼성 SDS까지 이렇게 청사진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국내에 이 IT, 뭐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이 가장 많은 기업이 뭐 네이버 카카오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뭐 재직하는 임직원 수가 가장 많은 건 사실 삼성 SDS. 이 IT 쪽으로 삼성 SDS가 지금 재직하는 직원 수가 지금 대략적으로 임직원 수가 지금 1만 명 가량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뭐 하나의 거의 경제를 좀 이렇게 창출을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삼성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클라우드 사업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짧게 드리자면 뭐 너무 뭐 유명한 이야기지만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직접적으로 우리 지금 AI 고성장 시대지 않습니까? AI 고성장 시대에서 나도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챗 GPT라든지 이런 사업을 연기를 하고 싶어. 근데 서버가 없네? 우린 자체적으로 서버와 유지 보수와 개발과 이런 뭐 서버를 안정화시키고 서버를 방어하고 이런 우리는 능력이 없어. 근데 너무 비싸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삼성 SDS에게 우리 AI 좀 서비스를 좀 하면서 이런 서버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런 서비스를 이렇게 클라우드 데이터 센서에서 삼성이 이렇게 SDS가 대신 이렇게 서버를 관리해주고 유지보수해주고 이렇게 방어해주고 솔루션도 제공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이 바로 이 삼성 SD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이 내용을 보자고요.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은 너무 안 좋은 내용이죠. 네, 너무 안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클라우드는 분기 최고.
분기 최고 매출을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도대체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바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주된 뭐 내용들은 AI 관련된 산업으로 이렇게 파생이 됐다. 이 AI 관련된 산업으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폭발적인 매출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삼성 입장에서도 지금은 AI에 집중할 때구나. 우리가 나아갈 부분들은 이제부터 AI가 지금 가장 주된 내용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뭐 데이터 센서라든지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뭐 MSP라든지 뭐 이런 종합적인 뭐 SCP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삼성 쪽에서도 한 번 더 강화를 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뭐 국내에서 이렇게 위치를 독점적으로 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삼성이 한번 뭐 지금 그리는 청사진을 한번 보자면 지금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SCP와 이 지금 뭐 CSP 이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유지보수 뭐 관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유지보수 관리. 이 단어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지금 SCP, 뭐 CSP 사업은 서비스 확대, 고성능 컴퓨팅 클라우드 매출 증가, 고성능 컴퓨터, AI죠. 예, AI 중심으로 산업은 확대가 되고 있다. 뭐 이 부분들이 클라우드 매출 증대를 이끌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업이 전년 동기에서 38% 성장, 38% 성장. 이 삼성 SDS 같은 이런 대기업이 동기 대비해서 38% 성장이면 폭발적인 성장인 거죠. 네. 지금 뭐 금융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대외 매출, 뭐 관세청까지 클라우드 전환 사업 지금 대규모로 AI 사업으로 좀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런 내용들이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만한 부분들은 지금 AI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좀 개발을 또 하려고 하고 있다. 즉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지금 단순하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핵심적으로 들어오는 핵심 데이터들을 뭐 유출 뭐 이런 뭐 우려들은 뭐 뒷전이고 일단 뭐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좀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핵심 데이터 뭐 제출 우려라든지 뭐 데이터 뭐 우려 그리고 이런 내용들도 우리도 하고 싶어라는 기업들에게도 뭐 공유를 하고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가이던스를 좀 표출을 하고 있죠.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분위기를 좀 띠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내용들이 단순하게 유수리 멘토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이냐 절대 아닙니다. 네. 지금 기관 투자들이 거의 한 10만 주 가량 이렇게 순 매수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들과 외국인 기관 투자들은 지금 외국인 개인 투자들은 지금 뭐 매도세를 좀 일관을 했지만 이 물량이 기관 투자들이 유입이 된 주체는 바로 이 투신과 뭐 연기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단발성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은 아닌 거죠. 네. 연기금과 같이 좀 중장기적인 장기적인 관점의 주체들이 강하게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건 분명 이 물량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지금 모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뭐 이런 긍정적인 내용이죠. 뭐 사실 투신하고 연기금 뭐 이런 뭐 지금 뭐 보험 이런 뭐 장기적인 관점의 물량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건 분명히 대형주 내에서는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최근 들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 전략까지 뭐 구상한다라고 하면 지금 뭐 주가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좀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네. 단기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 단기적인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난 부분들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물량들을 한번 수급을 한번 보자고요. 네. 뭐 단기적으로 음봉이 강하게 나왔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매도를 했을 것이고 단기적으로 양봉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건 기관 투자들이 강하게 매수를 했다. 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보더라도 뭐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로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 삼성 SDI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매수 가능 밴드 범위 정도야 우리가 14만 원대 구간부터 시작해 13만 원대 구간 내에서 널널하게 솔직히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만 좀 더 타이트하게 뭐 대응하실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뭐 13만 5천 원 구간부터 시작해 뭐 13만 7,500원 구간까지도 이렇게 매수 가능 밴드 범위로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전체적으로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사실 큰 폭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뭐 대형주들의 뭐 특성이죠. 좀 담백하게 우리가 주가의 움직임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는 우리가 14만 5천 원 구간 다크호스
1차 상단선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2차 목표가는 다크호스 최종 상단선인 15만 7천 구간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12만 6천 원 구간을 단기적으로 이탈을 했을 때는 주가의 추세 이탈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추세 이탈 흐름이 이어질 경우 이전 저점까지도 하방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가로 16만 원대 구간, 12만 6천 원대 구간은 우리가 잡고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최종 가격 전략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이야기 드렸던 13만 원대 구간부터 14만 원대 구간 널널하게 매수 가능 밴드 범위를 제공을 해드리면서 뭐 1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정말 짧게 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4만 5천 원 다크호스 1차 상단선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 16만 원 구간 2차 상단선,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을 우리가 최종 목표가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아주 만일 16만 원 구간까지도 돌파를 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삼성 SDI의 SDS의 뭐 자체적인 매수세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20만 원 구간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는 있는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손절가는 앞서 제시해드렸던 다크호스 하단선 구간이 아주 만일 추세가 무너졌을 경우 다크호스 하단선 구간까지 이탈을 하고 약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크호스 하단선이 수렴을 하는 12만 2,500원 구간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오늘 삼성 SDS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수림 멘토님께서 다음 주에 공략할 만한 또 두 번째 종목 제시해 주셨습니다. 삼성 SDS였고요. 기관들의 매수세가 포착이 됐을 뿐만 아니라 좋은 호재 그리고 탄탄한 재무까지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고려해도 좋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자 자세하게 저희가 첫 번째 종목 솔로엠을 포함한 삼성 SDS까지 윤수림 멘토님의 피드백을 도움받고 싶다. 1대1 과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간단해요.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요.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 터치하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문자 샵 3989번 라떼 주식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QR코드 스캔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입장이기 때문에 방송 끝나기 전까지 30분도 남지 않은 만큼 활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커피 쿠폰 받고 싶으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 들어오셔서 팍스 경제TV 검색하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공지만 잘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저희가 이렇게 다음 주 공략할 만한 윤수림 멘토님의 두 종목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옥석가리기의 신 차대웅 멘토님의 두 종목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차대웅 멘토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을 겁니다. 오늘 또 2부에서 차대웅 멘토의 종목을 공개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요즘 시장이 많이 어렵죠. 그래도 또 좋은 종목들 잘 가려내면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또 함께 두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NZ이라는 종목입니다. NZ. 이 종목 상당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 이제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는 바로 EHD, 잉크젯입니다. 잉크젯을 하기 때문에 NZ이에요. Z. 그래서 잉크젯은 뭡니까? 프린트인데 예전에는 프린트가 이제 도트 프린터 톡톡톡톡 쳐가지고 이제 잉크를 톡톡톡 쳐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면 잉크젯은 뭡니까? 잉크를 분사해서 프린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잉크젯인데
앞에 EHD가 붙었습니다. 뭔가 다른 잉크젯이겠죠? 이 EHD 잉크젯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잉크젯은 요렇게 됩니다. 앞에 이제 헤드가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노즐이 이렇게 있죠? 그럼 잉크를 여기에 가득 채워서 여기로 이렇게 분사를 쫙 해가지고 잉크를 분사합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이 노즐의 굵기에 따라서 이게 크게 퍼지고 작게 퍼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즐의 크기를 조절하는데 이 노즐을 이 작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작으면 이 잉크가 막혀서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잉크젯을 우리가 흔히 그 그림 그리는 뭐 이제 뭐 프린트에서 뭐 문서를 프린트하고 이런 거라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 프린트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바로 회로기판에 들어갑니다. 회로기판이나 아니면 굉장히 얇은 코팅을 하는데 이 잉크젯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노즐의 이 두께가 얇아져야 되겠죠. 하지만 그 얇아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엔젯이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이 HD는 어떻게 되냐면 끝에 바로 자기장으로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을 활동을 하면 이게 입자를 끌어당깁니다. 잉크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분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작은 입자, 아주 작은 입자들을 넣어놓고 이 자기장으로 딱 당겨서 분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즐의 크기랑 상관없어요. 입자만 작으면 작게 분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D 잉크젯은 더 정밀하게, 더 작게, 더 얇게 분사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HD 잉크젯은 이 엔젯에서 만든 세계 최초 기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EHD 잉크젯이 어떤 건지 알았다면 이게 어디에 활용될 수 있을까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디에 활용이 되느냐? 바로 예전에 아마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그걸 아실 겁니다. 예전에 아이폰이 빛샘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빛이 자꾸 새요.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빛을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이 구멍 사이로 빛이 새가지고 약간 거슬리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거를 바로 엔젯이 잡았습니다. 엔젯이 여기에 방막 코팅을 해서 빛이 새지 않게 바로 EHD 기술로 잡은 거예요. 그만큼 엔젯이 이 기술력이 있고 활용도가 이런 곳에 활용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더 많은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자, 잘 생각해봐요. 이 잉크를 전도성 잉크를 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로기판이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회로기판이 있는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소형화되잖아요. 소형화되는데 이 회로기판이 제가 크게 그려서 그런데 이게 여기가 1mm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안에 회로기판을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여기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여기는 이렇게 빠져나가고 여기서부터 다이오드가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전기가 흘러서 계속 이 반도체가 이 회로기판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정말 초정밀도가 필요한 이 회로기판을 그리는데 바로 이 HD 잉크젯이 필요한 겁니다. 어디 활용되는지 알겠죠? 반도체 그리고 모든 우리가 지금 쓰는 거에 이 회로기판 안 들어가는 데 있습니까? 지금 당장 뭐라도 전기 들어가는 거 한번 뽑아봐요. 뜯어봐요. 돈은 들어가 있지만 뜯어보세요. 고장 안 나게 뜯어야 됩니다. 뜯어보면 다 회로기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잉크젯, 이 HD 잉크젯이 바로 이걸 그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해도 별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자, 이제 잘 보세요. 자, 이 회로기판에 안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전도성 물질, 전기가 통하는 물질입니다. 자, 전기. 요즘 전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바로 전기차예요. 자, 전기차에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배터리예요, 배터리.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자, 배터리와 구동 모터와 그리고 갖가지 전자 부품들과 연결이 되는 이곳, 이곳에 바로 이 HD 잉크젯을 통한 굉장히 작은 회로로 만들어낸다면 차가 어떻게 됩니까? 더 작아질 수가 있겠죠. 자, 이 기판이 작아지면 그만큼 공간이 남습니다. 그 공간에 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배터리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더 고성능의 전기차가 개발이 될 수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이 EHD 잉크젯으로 인해서 전기차가 더 발전할 수가 있다면 이 EHD 잉크젯을 많이 활용을 하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기술을 누가 갖고 있어요? 엔젯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엔젯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엔젯의 앞으로의 이 EHD 잉크젯의 수준은 굉장히 커지겠죠. 바로 성장성이 이렇게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엔젯을 공략해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엔젯 어떤 회사인지는 알았고 그러면 자리는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차트예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022년 11월 달경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는 굉장히 짧습니다. 이게 다 차트 다 나온 거예요. 다. 그런 부분인데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주가가 상장하고 얼마 못 갔습니다. 못 가서 옆으로 흐르다가 또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자, 최저가의 9,000원에서부터 28,000원이면 4936 3배 갔죠. 그죠? 3928이니까 3배. 3배 정도가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조정을 계속 받습니다. 조정을 계속 받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주가가 16,000원이에요. 28,000원에 16,000원이면 거의 반토막이죠.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굉장히 낮은 자리예요. 근데 제가 기술력 얘기해 드렸죠. 이렇게 기술력이 좋은데 주가가 반토막 나 있다 고점 대비 그러면 저점이 돼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요 구간을 좀 집중해야 됩니다. 빠지는 구간에서 자, 고점을 한번 형성하고 1단, 2단, 3단이 나왔어요. 자, 이게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초입니다. 하락을 할 때는 그냥 일자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쭉 일자로 빠졌을 때 들어가니까 자꾸 물리는 겁니다. 빠질 때는 항상 3단 하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빠지고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또 한번 또 빠지고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서 반등할 것 같지? 그러면서 그대로 주가를 빼면서 속았지? 그러면서 손절 물량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단 하락이 나온 다음부터는 바닥을 다지고 돌려나가는 게 기술적 분석의 정석이다. 지금 3단 하락 다 나왔다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락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 그리고 3단 하락의 마지막 종기부를 찍는 이 급락 이후에 옆으로 올라가는 양봉 두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브레이크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좀 일봉 차트를 좀 길게 놓은 겁니다. 길게 놓은 건데 아까랑 똑같은 차트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자, 제가 설정해 놓은 이 세력 탐지기 옥색선 주옥 같은 자리죠. 그죠? 주옥 같은 자리에 터치하면 어때요? 급등하죠. 여기도 주옥 같은 자리에 딱 세력 탐지기에 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급등하죠. 자, 지금 보면 여기서도 세력 탐지기에 걸리고 나서 쭉 올라옵니다. 자, 세력 탐지 걸렸죠? 주가 어떻게 될까요? 기가 막히죠. 자, 이런 자리 공략을 해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봉으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보는 게 주봉입니다. 주가가 짧죠? 이게 다예요. 주봉이 다예요.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자, 여기서 보면 이 양봉의 시초가에서 눌림 이후에 돌려나가는 게 보이죠? 그리고 나서 자, 요 양봉들에서 시초가 라인에서 돌려나가는 게 보이죠. 이거는 절대 개인들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누군가 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알면 전화라도 걸어서 주가 어떻게 되니까 전화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몰라요. 근데 누군가는 있다. 그 사람을 한번 믿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주가에서도 여기 시초가 그렇죠? 양봉의 시초가를 유지하니까 한번 가죠.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음봉의 자리는 어디냐? 바로 이 시작이 됐던 요 자리. 거래량이 터지고 쫙 위아래 꼬리 달고 첫 양봉이 크게 나왔던 그 자리에 시초가를 건드리고 있죠. 자, 이제껏 얘네의 역사를 보면 시초가들을 지지해주면서 반등이 나오고 흐름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자, 이제 이 자리 주봉의 첫 양봉, 큰 시세가 나온 첫 양봉의 시초가를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자리에서는 돌려나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 음봉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큰 음봉 이후에는 자연 반등이라도 나온다. 이런 자리는 공략을 해볼 만한 자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젯 어떻게 공략을 해볼까? 바로 진입밴드는 16,600원에서부터 17,300원 사이, 요 사이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보자. 음봉에서 잡아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양봉이 짧기 때문에 월요일도 뭐 크게 치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조금 밑꼬리가 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음봉에서 좀 낮게 천천히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1차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4,000원인데 1차 목표가만 가도 한 15% 이상 수익 날 거예요. 근데 2차 목표가에 갈 경우에는 꽤 수익이 많이 나겠죠. 이런 2차 목표가 가지길 기원을 해보면서 손절가는 15,400원. 여기가 이탈되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봉상 시초가가 어느 정도는 이탈되는 훼손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매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라인 이탈되면 반드시 좀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돌려나갈 때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5,400원을 반드시 지키자. 그래서 엔젯으로 한번 수익 크게 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대덕전자입니다. 이름이 전자잖아요. 뭐 하는지 뻔하잖아요. 그치? 전자 뭡니까? 반도체예요, 반도체. 자, 그렇다면 자, 이 대덕전자는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대덕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DDR5 그리고 HBM입니다. HBM 하면 HBM 모르시는 분들은 BM이 들어가니까 또 그 ICBM처럼 김정은이 뭐 새로운 미사일 개발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HBM은 반도체입니다. 하이 반도체 메모리 이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성능의 반도체입니다. 바로 AI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고성능 HBM 그리고 고성능의 DDR5, DDR4 가지고는 안 돼요. DDR5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대가 변하고 있다. 우리가 처음 나왔을 때 D램이 제 기억으로는 DDR3가 나오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DDR4가 나왔어요. 이제 5의 시대입니다. 자, 근데 자 우리가 참 이게 더러운 게 뭐냐면 나는 좋은 컴퓨터를 쓰고 싶어.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DDR3에서 DDR3의 용량을 늘리는 거는 괜찮아요. DDR4에서 점점 용량을 늘리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DDR3에서 DDR4로 넘어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메인보드를 바꿔야 돼요. 왜? 이 메인보드 안에 DDR 넣는 이 슬롯이 3랑 4랑 다르거든. 그렇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메인보드를 바꿔야 됩니다. CPU도 교체할 때 비슷한 성능은 괜찮지만 고성능으로 가려면 메인보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웬만한 컴퓨터들은 새로 나오는 것들은 다 DDR5로 변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DDR4는 안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겠죠? 뭐가 필요해요? 메인보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 HBM으로 점점 가면서 이거를 적층으로 계속 쌓아야 돼요. 그 적층을 쌓는데 이 기존 메인보드 가지고는 안 돼요. 새로운 고성능의 메인보드, 이 회로 기판이 필요합니다. 그 적층으로 쌓을 수 있는 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대덕전자예요. 자, 대덕전자가 왜 그 AI와 연관되는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고성능, 우리가 이 고성능 그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 우리는 AI로 넘어가야 되겠죠? AI로 넘어가고 로봇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이 AI가 되려면 단시간 내에 많은 정보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고성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초전도체가 얘기가 급등으로 나온 게 뭐냐면 이런 많은 정보들을 빨리 하는 처리하는 반도체들은 그걸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안에서 엄청나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이 많이 나요. 초전도체는 전도성이 굉장히 높고 0이잖아요, 정확히. 그래서 열이 안 나는, 그래서 AI 반도체는 반드시 초전도체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것도 나왔던 것처럼 자, 이제 AI로 넘어가려면 고성능 반도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한데 그거를 그냥 공중에 붕 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고성능 반도체가 늘어날 때마다 회로 기판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 그 고성능에 맞는 회로 기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인보드. 그래서 이 HBM도 지금 계속 보면 이렇게 적층으로 계속 쌓아야 돼요. 계속 쌓아가지고 여기랑 연결하고 여기랑 연결하고 회로 기판을 계속 이렇게 적층으로 쌓아야 됩니다. 이거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대덕전자다. 제일 잘하는 회사가. 그렇다면 앞으로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대덕전자 어떻게 됐습니까? 수혜를 크게 받겠죠. 왜냐하면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 HBM을 SK하이닉스에서 만들었지만 또 다른 반도체 회사에서 더 고성능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메인보드는 대덕전자가 계속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와도 대덕전자는 계속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의 가장 큰 수혜는 대덕전자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 한번 공략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어떤 자리냐, 지금 공략해봐도 되는 자리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대덕전자의 일봉입니다. 하루에 캔들이 하나씩 생겨지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엔비디아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HBM 얘기 나오고 하면서 반도체주를 급등했죠. 대덕전자가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얘네가 제가 말했잖아요. 얘네가 없으면은 AI 반도체를 꽂을 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슈를 받다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초전도체, 제약바이오 가면서 이 반도체들 조정을 다 받았습니다. 다 봤는데 대덕전자는 많이 갔으니까 많이 조정 받았겠죠. 그럼 조정을 많이 받았으면 갈 때도 많이 가겠지.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덕전자의 흐름을 본다면,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리 항상 똑같아요. 주옥 같은 자리 세력 탐지기를 잘 보세요. 세력 탐지기. 세력 탐지기를 보면 과거에도 세력 탐지기에 터치가 되니까 급등이 나오죠. 자, 여기서도 세력 탐지기에 딱 터치가 되니까 올라오죠. 그리고 나서 세력 탐지기 한 번도 터치를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마지막 매수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급등이 나오죠. 자,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잡고 싶어도 세력 탐지기에 걸리지 않아가지고 못 잡았던 종목이 드디어 세력 탐지기에 포착이 됐습니다. 잡혔잖아요. 자, 앞전에 봤죠?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그럼 이 자리에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세력 탐지기가 있는 곳에서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면 장대 양봉이 나오고 옆으로 오르고 또 오르고 옆으로 오르고 오르고 옆으로 오르다가 그대로 때려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대로 때려 내려왔는데, 자, 지금 자리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구간이에요. 여기 구간이 어디냐? 자, 첫 양봉이 시작되면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시작되던 그 초입의 양봉의 종가예요. 자, 이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지가 명확하다.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 세력 탐지기에 딱 걸렸죠. 세력 탐지기에 걸리니까 어때요? 양봉을 하나 뽑고 계속 브레이크가 걸려.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돌려나갈 수 있다. 자, 주가라는 거는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뭘 배웠어요? 바로 3단 하락을 배웠죠.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뭘 배워요? 바로 싱글 고점이 아니라 더블 고점, 바로 쌍봉을 배워줘. 자, 싱글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항상 고점은 쌍봉이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네가 죽기 전에 쌍봉은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쌍봉을 만들어 가는 자리, 그런 자리다. 그러면 반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와도 많이 가죠. 그죠? 굉장합니다. 29,000원인데 전고점이 4만 원이야. 그러면 꽤 많이 가겠죠. 바로 이런 자리를 노려서 공략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해보냐라고 본다면, 자, 바로 진입밴드 28,000원에서부터 29,500원 사이에서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1차 목표가는 33,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9,000원입니다. 아까 제가 4만 원 갔을 때 굉장히 많은 수익이라고 했는데 1,000원 차이니까 39,000원까지 가면 굉장히 쏠쏠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꼭 이 종목 2차 목표가까지 기대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손절가는 25,700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라인 이탈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봉상 말씀드렸던 시세가 시작됐던 초입의 양봉의 시초가 라인을 이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역시나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구간 이탈되면 다시 돌려나갈 때 재매수를 하더라도 일단은 피하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NZ하고 대덕전자 두 종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종목 외에도 제가 평일에 팍스탁 홈페이지에 오시면 또 너튜브를 통해서 동시적으로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후 4시 반, 늦으면 5시 반, 요 사이에 공개 방송하니까 팍스탁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같이 종목 보시고 수익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세력 탐지기에 대해서, 세력 탐지기가 뭔지 이런 것들 계속 공개하고 강의하고 하니까 오셔서 무료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수림 멘토님과 차대웅 멘토님의 각각 공략할 만한 다음 주를 위한 두 종목씩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두 종목에 AI가 공통점으로 들어가 있는 만큼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두 분의 멘토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전략은 여러분들 노란톡 통해서만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1분 남았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폰 드세요. 카메라 들이대시고요.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 터치하시면 됩니다. 무료 입장 50초 남았습니다. 서둘러 주시기 바라면서 급하신 분들은 샵 3989번 라떼 주식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저희가 아쉽게도 라떼 주식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종목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